자, 지금 3단으로 제가 이제 시프트 다운하면 RPM 바로 치면서 올라갑니다. 현대 코나의 DCT 대비 시프트 다운은 티볼리 쪽이 훨씬 빠릅니다. 드라이빙 마이 카, 링피드카의 김PD입니다. 쌍용 티볼리 에어 1.6 디젤 모델 안에 지금 타고 있고요. 오늘은 이 티볼리 에어 디젤 모델의 파워트레인에 대한 좀 리뷰를 해볼까 해요. 쌍용 티볼리의 직접적인 경쟁 모델이죠. 지금 코나 1.6 디젤 모델을 지금 계속해서 제가 소유하고 있고 계속 타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은 이 티볼리에 대해서 가장 정확하게 리뷰를 할 수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 XDI 엔진이라고 하죠. 쌍용의 XDI 엔진이라는 이 엔진이 토크는 30토크 정도 나오고 마력은 110마력이 조금 넘습니다. 이 120마력이 조금 안 됩니다. 현대의 코나 같은 경우에 130마력 정도가 나옵니다. 토크는 한 36 정도 나오고요. 그러니까는 파워트레인의 어떤 이런 출력적인 부분이 이 티볼리 대비 코나가 조금 많이 앞서 있죠. 특히 그리고 표면적으로 수치적으로 봤을 때는 130마력의 7단 DCT하고 110마력대의 6단 자동 변속기하고는 비교 상대가 안 되죠. 현대 코나 쪽이 훨씬 앞서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한번 2단에서 4000rpm에서 강제 변속이 되네요. 수동 모드에서도. 그래서 4000rpm까지 엔진을 돌려도 엔진이 잘 돌아간다는 느낌, 그런 느낌을 충분히 줍니다. 그래서 이건 좀 의외였어요. 아니, 그 리뷰들에서는 이게 지금 완성도가 굉장히 차량 완성도가 떨어진다라고 그런 얘기들을 하도 들었고, 그 다음에 현대의 코나에 달려있는 엔진 대비 조금 파워트레인에 대해서는 좀 호평을 받았거든요. 근데 제가 지금 실제로 몰아보니까 엔진이 힘은 없어요. 네. 엔진이 지금 몰아보면 3000rpm 넘어가도 엔진이 막 이렇게 출력이 110마력밖에 안 되기 때문에 엔진 자체가 힘은 없습니다. 힘은 없습니다만 디젤 엔진 치고 이렇게 RPM을 돌리는 운전의 재미는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요거는 조금 어떤 리뷰에서도 이런 이야기들을 안 해줘서 실제로 이제 이 쌍용의 XDI 엔진이 회전 질감이 좋다라는 이제 인터넷에 블로그 글들은 있어요. 블로그 글들은 많이 있는데 이제 기자단이나 이제 전문 리뷰어, 유튜브 쪽 전문 리뷰를 하시는 분들은 이런 이야기들은 잘 안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잘 몰랐거든요. 이렇게 회전 질감이 좋더라고요. 4000rpm까지 써도 4000rpm까지 써도 회전 질감이 굉장히 좋습니다. 리스폰스, 엔진의 리스폰스도 좋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의외에 없어요. 진짜로. 너무 좀 회전 질감이 좋아서. 코나를 타면서 가장 이제 불만이었던 게 회전 질감이 좋지 않은 것도 있지만 3000rpm이 넘어가게 되면 굉장히 심한 소음과 진동이 느껴집니다. 코나의 디젤 엔진 같은 경우는. 근데 지금 이 쌍용의 이 티볼리 에어에 있는 현재 이 엔진은 한 4200rpm 정도까지는 꽤 괜찮은 회전 질감과 소리를 들려줘요. 요 전에 리뷰를 했던 BMW 계열의 이제 디젤 엔진하고 뭐 비교할 바는 못 됩니다. 절대. BMW의 디젤 엔진 회전 질감이 훨씬 좋습니다. 훨씬 좋지만 적어도 제가 이제 근래에 타본 국내 브랜드의 디젤 엔진 중에서는 회전의 질감은 꽤 상위에 속하는 것 같아요. 꽤 상위, 굉장히 좋은 수준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엑셀을 밟았을 때 RPM이 빠르게 올라가느냐 아니면 더디게 올라가느냐,
요거를 지금 엔진의, 어떻게 보면 엔진의 리스폰스, 반응성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데, 실제로 타보니까 엔진의 이 반응성, 엔진의 반응성은 현대의 1.6 디젤, 현대 코나 1.6 디젤 엔진보다는 리스폰스가 더 좋습니다. 요거를 가지고 조금 고속주행을 조금 해봤어요. 그랬더니 120km까지는 좀 뭐 동력 성능이 괜찮습니다. 아쉬움이 없이 그냥 쭉 잘 치고 나가는 그런 느낌을 줬어요. 그런데 이제 120km가 조금 넘어가면서부터는 좀 더디기 시작해서 실질적인 가속이 가능한 구간은 160km가 끝이더라고요. 그러니까 160km에서는 더 이상 아무리 끝까지 풀악셀을 때려도 물론 가속이 조금씩 되기는 하는데 너무 이제 의미 없는 가속이고, 거의 이제 150까지가 거의 한계고, 거기서 더디게 이제 160까지 올라가서 160에서는 이제 더 이상 가속이 되지 않는 그런 이제 출력의 한계는 보여줘요. 자, 제가 소유하고 있는 지금 현대 코나 디젤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런 부분에서는 확실히 이 티볼리보다 동력 성능이 우수합니다. 그러니까 현대 코나 같은 경우, 현대 코나 1.6 디젤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가속을 해보면 한 180까지는 그래도 가속이 무난하게 되거든요. 그리고 조금 더디지만 190까지도 가속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이 티볼리 에어 같은 경우는 162이 이제 한계라는 거죠. 그러니까 한계점이 코나 디젤 대비 조금 빨리 오는 거예요. 좀 빨리 오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출력에 대한 한계점도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세팅에 대한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그게 또 뭐 꼭 단점만은 아닌 게, 요런 이제 소형 컴팩트 세단을 가지고 180, 190 이렇게 주행할 일은 거의 없기 때문에 저는 그게 뭐 단점인가? 굳이 저도 차량 컨셉을 생각했을 때 그게 그렇게 큰 단점인가? 라는 또 생각도 듭니다. 이제 그거는 이제 저희 시청하시는 우리 구독자님들이 판단을 해야 될 몫이겠죠. 본인의 취향에 따라, 본인의 컨셉에 따라 어떤 차량이 더 본인한테 맞다라는 거는 좀 받아들일 수 있으실 것 같은데, 어쨌든 차량의 컨셉은, 이 차량은 이런 고속주행에 대한 어떤 그런 컨셉보다는 일상 영역, 120km 이내 일상 영역에서는 충분히 가감속을 반복을 해도 만족감을 주는 그런 출력입니다. 자, 이 변속기에 대해서도 좀 말씀을 드려야 될 텐데, 토요타 계열의 아이신제 미션이 들어있죠. 아이신제 변속기가 들어있고 6단 자동 변속기고 토크 컨버터 방식의 6단 자동 변속기입니다. 제가 소유하고 있는 차 중에 미니쿠퍼 S 모델이 있죠. 미니쿠퍼 S에도 아이신제 6단 자동 변속기가 들어가 있어요. 일단 미니쿠퍼 S 같은 경우에는 이 변속기가 주는 만족감이 상당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변속의 이 시프트 다운도 엄청 빠르고 시프트 업도 굉장히 빠릅니다. 그런데 지금 이 티볼리에 달려있는 아이신제 미션은 굼뜨지는 않아요. 결코 굼뜬 미션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변속이 느리다고는 말할 수 없는 변속기예요. 하지만 미니쿠퍼 S에 달려있는 변속기랑 굳이 비교를 하자면, 그 미니쿠퍼에 달려있는 똑같은 아이신제 6단 미션이지만 주는 느낌이 굉장히 달라요. 그리고 변속 속도도 다르고요. 이제 그게 뭐 어쨌든 뭐 용량의 차이, 변속기 용량의 차이도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이 세팅의 차이도 있겠죠. 아주 파워풀한 세팅을 한 것 같지는 않고요. 내구성 세팅을 좀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변속 딜레이는 좀 있는 편입니다. 하지만 제가 하려는 얘기는 뭐냐면, 자, 현대 코나에는 7단 DCT가 달려있어요. 더블 클러치 방식에. 그리고 여기에는 지금 티볼리에는 6단 토크 컨버터 방식의 자동 변속기가 달려있어요. 단수가 올라가는 거는 코나가 훨씬 빠릅니다. 시프트 업은요. 그런데 그거는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어요. 자, 시프트 다운은 티볼리가 훨씬 빠릅니다. 저는 코나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고, 코나를 지금도 타고 다니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지금 현재
6만 킬로나 탄, 지금 이 차는 6만 킬로를 주행한 2016년식 모델입니다. 6만 킬로나 탄 2016년식 모델의 티볼리 에어를 지금 주행을 하고 있는데, 자, 지금 3단으로 제가 이제 시프트 다운하면 RPM 바로 치면서 올라갑니다, 차가. DCT, 현대 코나의 DCT 대비 시프트 다운은 티볼리 쪽이 훨씬 빠릅니다.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훨씬 빠릅니다. 나중에 제가 요거 이제 티볼리 에어 다음에 기아 스토닉을 리뷰를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제가 소유하고 있는 코나를 다시 한번 리뷰를 할게요. 그래서 그때 한번 뭐 또 다시 한번 기회가 된다면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건데, 3000rpm, 4000rpm 쳐서 운전을 하잖아요? 그러면 미안한 얘기인데 제가 가지고 있는 코나보다 운전 재미는 더 있어요. 왜냐면 이렇게 변속을 하는 재미가 있으니까 오히려 운전하는 재미는 더 있어요. 자, 이 코나의 주행 특성, 서스펜션 세팅이나 주행 특성에 대한 건 요 다음 편에 제가 다시 설명을 드릴 거예요. 드라이브 모드에다 놓고 운전을 할 때 이게 좀 속도에 맞춰서 적당한 RPM을 탁탁 맞춰주고, 속도를 내리면 RPM을 보정을 하면서 딱 단수가 내려오는 그런 변속 방식이 아니라, 그냥 무조건 엑셀을 하면은 시프트 다운이 되면서 가속이 됐다가 엑셀에서 발을 떼면 하이단으로 올라가요. 그러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가다서다를 가속과 감속을 반복을 하면 얘가 엄청 그 변속기가 계속 변속을 하면서 좀 어리버리를 까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 이 드라이브 변속기 이제 드라이브 로직이라고 하는데, 그런 로직 값은 이 쌍용이 조금 데이터베이스가 부족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좀 많이 아쉽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현대의 코나가 훨씬 좋아요. 현대 코나는 그냥 드라이브 모드에다 놓고 운전을 하면은 알맞는 RPM을 탁탁 맞춰주면서 변속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지금 쌍용이 이 드라이브 로직이 조금 잘못돼 있어서 세팅 값이라고 뭐 해도 좋고요. 이게 조금 잘못돼 있어서 이제 그런 부분들은 좀 아쉽습니다. 하지만 뭐 변속기 자체의 성능이 나쁜 건 아니죠. 그리고 실제로 이 변속 속도도 굉장히 뭐 괜찮은 편이지만, 이 구동 손실률도 굉장히 좋은 변속기예요, 이 변속기가. 그래서 뭐 자료를 좀 찾아보니까 뭐 7%, 구동 손실률 7% 정도, 7% 이내에 들어오는 그런 변속기라서 그런 부분들은 굉장히 좋지 않나. 그래서 이 차량의 컨셉을 생각을 했을 때, 이 차량을 이제 초고속 주행을 하지 않고 한 120km 이내에서 주행을 한다면 파워트레인에 대한 부분은 충분합니다. 그리고 수동 모드를 놓고 이 디라인지에도 놓지 않고 수동 모드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면서 만약에 운전을 하실 수 있는 분이라면 코나 대비 훨씬 더 운전에 대한 재미도 느끼실 수 있는 그런 파워트레인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현재 지금 리뷰에 나와 있는 부분들은 조금 많이 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인터넷에 있는 리뷰들이 이런 부분들을 언급을 안 해주는 부분은 안 해주는 것에 대해서 제가 좀 많이 아쉬워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엔진의 리스폰스도 현대 차량 대비 더 좋습니다. 그리고 하이 RPM까지 쓸 수 있는 그런 회전 질감도 더 좋고요. 그 다음에 변속기의 시프트 다운 속도도 코나보다 더 좋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장점일 것이고, 어떤 고속 영역, 120km 이상의 고속 영역에서의 파워, 이 출력의 한계점은 코나의 디젤보다 안 좋습니다. 많이 떨어집니다. 그리고 실질적인 가속은 160km까지밖에 되지 않는다는 점, 좀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요런 부분들을 잘 생각을 하셔서 차량을 선택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요 다음 편에서 주행 특성에 대해서 또 설명을 드릴게요. 굉장히 타보고 깜짝 놀랐어요. 반전이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여태까지 리뷰에 많은 이 티볼리와 코나의 리뷰를 뒤집어 엎는, 요 다음 편에서 뒤집어 엎는 또 반전의 주행 특성에 대한 리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요 영상을 보신 분들은 구독을 하시고 알림을 좀 켜놓으세요. 그러면 제가 다음 편에 업데이트 되시는 거를 업데이트 되면 바로 아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다음 편에 이 주행 특성에 대한 리뷰를 할 테니까 다음 영상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